재학 중에 주현우라고 하고 캠프에서 영어 1대1이랑 16조 지금 부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4시, 8시마다 되게 다른 선생님들 열심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또는 공부 어떻게 했는지 열심히 들으셨을 텐데 저는 특별한 얘기가 없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방법 중에 오답노트를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어떻게 활용하면 좀 더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부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오답노트잖아요. 근데 막상 오답노트를 쓰려면 이제 사람들이 오답노트를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막연한 의문감이 들어요. 이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오답노트가 과연 효율적일까요? 라면서 물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선생님 오답노트를 쓸 때는 일일이 문제를 다 쓰고 또 풀이과정도 일일이 다 써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자기가 되게 막연하게 쌤 저는 확실히 말하는데 오답노트는 제 공부 방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자기 주장이 정말 뚜렷하게 말한 학생이라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지만 솔직히 오답노트 공부 방법을 어떻게 잘못 이용했거나 혹은 자신이 좀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오답노트 공부 방법을 쓰고 있었다면 제가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겪은 방법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혹시 자기 방법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시고 제 방법이 괜찮거나 혹은 또 새로운 좋은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은 오답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서 공부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설명이 되게 길어졌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답노트는 필수적입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틀릴 텐데 그 문제를 안 보고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겠죠. 오답은 한편으로는 되게 짜증나면서도 틀리면 솔직히 기분 안 좋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면 시험이나 혹은 실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어떤 부분이 약하고 어떤 부분에서 보충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중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소중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게 한편으로는 오답노트겠죠. 그래서라도 자기가 어떤 부분에서 약하고 어떤 부분을 좀 더 수정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라도 오답은 필수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오답노트입니다. 오답노트 공부 방법을 본격적으로 소개해드리기 전에 간단히 주의사항을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우선은 과목별로 오답노트를 쓰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시중에 보면 오답노트 공책을 팔기도 하고 또 정형화된 어떤 공책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오답노트 책을 산다면 문제, 풀이 과정, 틀린 이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정형화된 오답노트 공책들도 있지만 사실 여기 캠프에서 나눠주는 오답노트 공책도 그렇고 그렇게 정형화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캠프에서 나눠주는 공책들도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을 거예요. 오답노트의 핵심이 뭐냐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쓰는 게 아니고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틀린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그거에 관련된 개념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오답노트의 핵심인 거죠. 두 번째로는 모든 오답노트를 쓸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오답노트를 쓰는 과목 중에 하나가 수학인데 수학에서 5문제를 틀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5문제를 다 오답노트 쓸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는 내가 개념 접근조차 못해서 틀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는 말 그대로 다 풀어놓고 계산 실수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실전에서 계산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지 그 문제를 가지고 나 이거 틀렸네 오답노트 해야겠다 라면서 힘 빠지게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쓰면서 오답노트를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오답노트를 하는 유형들은 자기가 개념 자체가 헷갈렸거나 혹은 계산 실수가 아니고 자기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오답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게 또 다른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오답노트를 어떻게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수학은 오답노트 공책을 과목별로 혹은 교재별로 구분하여서 작성을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과목이 다르잖아요. 지금은 수학상, 수학화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겠지만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제가 수능 보는 과목에 미적분 1, 수학 2, 확률과 통계 이렇게 3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어떤 공책을 크게 사서 그 유형별로 나왔죠. 그러니까 첫 부분은 미적분 1에 대한 오답노트, 가운데는 확률과 통계에 대한 오답노트, 그리고 마지막에는 수학 2에 대한 오답노트 이렇게 과목별로 나누거나 혹은 책별로 나눠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 하여튼 저는 이렇게 유형별로 나눠서 정리를 했어요. 그렇게 된다면 장점이 뭐냐면 이제 자기가 미적분 1에서 틀린 유형들이 그 비슷한 위치에 누적되어서 쌓이겠죠.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을 나중에 다시 훑어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고 자기가 약간 약한 유형을 발견하거나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부분들이 발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오답노트를 처음부터 과목에 상관없이 막 섞어서 쓰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흐름을 놓치고 있는지 알기도 약간 어렵고 혹은 과목이 뒤죽박죽 섞이다 보니까 나중에 오답을 찾아볼 때도 약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방법은 오답노트 공책을 과목별로 혹은 교재별로 나눠서 구분해서 작성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전혀 다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답노트를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답노트를 쓰는 이유는 남한테 내 오답노트는 이렇게 깔끔해요 이렇게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알고자 하는 게 오답노트죠.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나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문제를 다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조분 센 책에서 몇 페이지 몇 번 이렇게 쓰고 그냥 문제풀이를 들어가면 되지 거기 있는 문제를 그대로 다 옮겨 적으면 당연히 시간 낭비가 되고 당연히 팔이 아플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옮겨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옮길 필요성이 있는 문제들은 문제를 옮겨서 풀이 과정을 진행하되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일일이 문제를 쓰고 풀이 과정을 쓰면서 이 과정을 다 거칠 필요는 없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오답노트의 일부거든요. 왼쪽에 한 문제고 오른쪽에 한 문제예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맨 위에 보면 이제 제가 왼쪽 기준으로 17 수능 30번 94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 문제는 17년도 수능 30번에 등장했던 문제로 이 책이 94번에 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그 아래 풀이 과정을 진행을 했죠. 보시면은 그러니까 해설지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를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이 오답노트인 거죠. 답지처럼 이걸 명확하게 한 줄 한 줄 어떻게 꼼꼼하게 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저처럼 이렇게 쓰다가 중간에 헷갈려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걸 실제로 자기가 흐름을 읽어낼 수 있으면 그 오답노트에서 더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왼쪽도 보시면은 오른쪽도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랑 아래랑 비슷한 그래프가 두 번 그려져 있죠. 제가 이 문제를 오답노트를 쓰다가 위에서 문제를 풀다가 한 번 꼬이고 틀려서 아래 다시 푼 거거든요. 그 말은 이걸 저는 그대로 오답노트에 계속 썼어요. 제가 잘못된 부분까지 합쳐서. 그렇게 된다면 처음에 위에서 문제를 풀다가 어느 부분에서 꼬였는지를 다시 한번 파악할 수 있고 그 아래 좀 더 낮고 제대로 된 풀이를 다시 한번 씀으로써 오답노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얻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해설지처럼 명확하게 깔끔하게 정리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자기가 편한 방법대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고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오답노트를 쓰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오답은 유형을 나누어서 오답노트를 정리하면 되게 편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는 계산 실수, 하나는 접근을 했으나 오답이 문제, 혹은 하나는 접근조차 못했고 개념조차 헷갈린 문제. 그러니까 이렇게 세 유형으로 나눠서 오답노트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답노트에 형광펜으로 색깔에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제가 고3 때 했던 책인데 수분감이라는 책이거든요. 수능 기출문제집 모아놓은 수학책인데 앞에 보시면은 제가 포스트잇으로 틀린 문제 싹 다 적어놨어요. 제가 틀린 문제들을 한 번 더 표시하고 그 중에 개념조차 접근이 못했던 문제들은 제가 보시는 것처럼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죠. 그래서 그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한 번 쓰고 나중에 다시 풀어보고 틀리면 또 다시 오답노트를 쓰고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한 문제를 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수학 문제집을 풀 때 책에다 풀면 되게 손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캠프에서도 아마 원장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모르겠지만 학년이 올라가고 또 수능에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횟수가 점점 늘어날 거예요. 특히 수능 30번이나 21번 같은 킬러 문제들은 한 번 푼다고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5번, 6번, 나아가서 10번까지 풀어보면서 깨우칠 수 있는 게 이런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두 번 풀어서 모자란 문제들인데 이거를 책에다 풀면은 오답노트 하기도 어렵고 나중에 다시 풀어볼 때도 그 풀이들이 보이겠죠.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온전히 얻어갈 수 있는 게 확연하게 줄어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책에다는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지 않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따로 오답노트에 모아놔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거죠. 한 문제를 오답노트에 한 번만 쓰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파란색으로 형광펜으로 표시한 문제들이 주로 그 킬러 문제들이니까 21번, 30번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은 제가 오답노트에 3-4번 풀이 과정이 계속 있었어요. 풀이 과정이 실제로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 했는데 헷갈렸던 부분이 다음번에 오답노트를 하면서 좀 더 개선됐다든지 이런 경우들도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오답노트에는 한 문제를 한 번만 푼다라는 생각이라던가 그런 개념, 그런 생각들을 혹시 안 하시고 오답노트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그 표시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썼던 건 아닌데 그냥 저만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21번, 29번, 30번 문제들을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제가 나눴어요. 하나는 잘 풀었음, 하나는 약간 헷갈, 파란색이 못 푼, 그리고 형광 빨간색? 저건 제가 개오바라고 써놨는데 그냥 제가 접근도 못했던 문제들을 저는 개오바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저기 뒤에 포스트잇 보시면 빨간색 형광펜으로 써놓은 게 제가 개오바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에요. 주로 30번이었는데 제가 고3 때 1년 내내 오답노트를 썼는데 실제로 6월까지만 가더라도 저런 문제들을 오답노트를 쓰고 또 써도 문제를 풀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어려운 문제들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들을 오답노트를 계속해서 썼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7월, 8월 이쯤 되니까 이제 저런 문제들이 슬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서 어떻게 유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도 오고 나아가서 심화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은지에 대한 감 자체가 오답노트를 통해서 생겼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가 고3 3월 모평이나 이럴 때는 킬러 문제들이 다 틀렸는데 9월 모평은 제가 100점을 맞았고요. 제가 봤던 수능 30번 문제도 20분 안에 문제를 다 풀어서 시간적인 여유를 되게 확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답노트가 생각보다 많은 도움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수학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방법이었고요. 다시 간단하게 요점을 정리해드리면 일단은 어떤 형식에 갇혀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꼭 일일이 써야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설지처럼 그걸 꼼꼼하게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자신이 공부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오답노트에 들어가는 게 본인만의 가장 좋은 오답노트라는 거. 그리고 문제를 과목별로 혹은 책별로 나눠서 작성을 하고 또 틀린 문제도 유형에 나눠서 오답노트를 작성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국어나 탐구 같은 과목들도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수학과 좀 다르게 작성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수학과 달리 국어나 특히 탐구 같은 경우는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문제가 맞더라도 이거 성질랑 살짝 헷갈렸는데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이 존재하는 게 국어나 탐구 같은 과목이기에 수학이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오답노트 할 때 핵심은 반드시 문제풀이와 더불어서 관련 개념도 같이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사회탐구 법과정치라는 과목에서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던 예시예요. 지금 아래 보시면 이제 제가 문제를 풀이는 아래 나와 있어요. 사실상 몇 줄 안 되는 게 아래 있는 문제에 대한 풀이고요. 그보다 위에 있는 거에 대해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헷갈리는 개념들을 저는 위에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홉스 루소의 국민주권이나 국가주권에 대한 내용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그 개념을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오답노트에는 제가 틀린 문제에 대한 풀이와 더불어서 제가 헷갈렸던 개념이 점차 누적돼서 정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 탐구 같은 과목들을 필기해서 정리하는 거랑 별개로 또 다른 필기 노트가 한마디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 오답노트 핵심은 그러면은 그 많은 필기들 중에 제가 약한 부분이 주로 집중적으로 쌓이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제가 헷갈리는 부분들이 특히 보여요. 그럼 저는 그런 개념들을 어떻게 했냐면 오답노트라는 그거 틀에도 중요하지만 그냥 포스트잇 같은 데다가 제가 유난히 오답노트에 많이 나오는 내용들을 직접 적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8단원에서는 제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헷갈린다라고 포스트잇으로 따로 정리를 해서 이러한 포스트잇을 어떻게 했냐면 수능 특강 앞장에 붙이기도 했고요. 제가 고3 때 쓰던 자습실 벽에 붙여놓기도 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사진을 찾았어요. 이게 제가 고3 때 공부하던 자습실인데 책상이 좀 더러운 거에 집중을 하지 마시고 위에 붙어있는 포스트잇이나 옆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보이시죠? 저게 제가 직접 정리하면서 헷갈렸던 개념들을 포스트잇으로 붙여놓고 앉을 때 혹은 일어날 때 한 번씩 훑어보면서 이제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어요. 그 결과 이제 제가 약한 개념들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고 제가 약했던 부분들도 자신감이 생기는 어떤 좋은 계기가 됐죠. 또는 문제는 맞았으나 성취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탐구,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둘 다 마찬가지고요.
문제는 맞았으나 선지가 헷갈리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맞은 문제라고 오답노트를 꼭 작성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저는 맞은 문제들도 오답노트를 작성을 했고 이때는 문제를 쓰는 것보다는 선지만을 따로 정리하는 방법을 이제 사용을 했어요. 또 보시면은 옆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제가 선지 정리한 게 있을 텐데 선지 정리할 때는 선지를 그대로 좀 요약해서 쓰기도 하고 그 문제에 헷갈리는 관련 개념들을 살짝 다른 색깔로 정리를 해서 그 헷갈리는 선지와 더불어서 개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한 게 이제 선지 정리용 오답노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오답노트의 앞쪽에는 그 문제풀이와 개념 정리를 했고 뒤에서부터 이렇게 선지 정리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오답노트를 만들었어요. 특히 사회탐구 같은 과목들은. 더불어 선지 정리라는 게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이거는 제가 수능 때 제2외국어도 응시를 해서 제가 공부했던 일본어의 오답노트예요. 특히 사회탐구랑 더불어 혹시 외국어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외국어 같은 경우나 탐구 같은 경우들도 되게 선지가 많이 헷갈린다는 걸 강조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선지들을 따로 적어서 정리하는 경우도 되게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죠. 지금 보시면 저는 모의고사에서 기출분석이라 해서 어떤 한 모의고사를 잡아놓고 문제별로 헷갈리는 선지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직접 개념을 정리를 했어요. 사회탐구도 이렇게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정책을 찾지는 못해서 일단 있는 일본어 과목이라도 대체를 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모의고사를 풀고 그 모의고사의 1번부터 20번까지 헷갈리는 선지들을 이렇게 하나씩 쓰면서 정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모의고사가 하나, 두 개 쌓이다 보면 선지도 다시 누적되고 결론은 헷갈리는 개념들이 점점 좁혀져 나가서 자신이 약했던 부분들을 점차 없앨 수 있다는 게 오답노트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오답노트를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약한 부분을 자신의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답노트를 쓰는 거예요. 처음에 틀린 문제들에 대해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개념도 헷갈리고 사실 이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저라고 막 모든 개념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것도 아니었기에 저는 되게 이 오답노트를 잘 활용을 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오답노트 공부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연히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내가 막 성적이 잘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내 오답노트 방법이 맞는 걸까? 혹은 이거 너무 비효율적인데 어떻게 방법이 따로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은데 오답노트 공부법은 본인이 직접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썼던 거 아니에요. 저 처음에 수학 문제집 잘라서 붙여보기도 했고요. 그냥 문제 일일이 쓰고 빨간 펜으로 풀이과정 쓰고 밑에 틀린 이유 땡땡 해서 뭐 적기도 하고 진짜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솔직히 되게 비효율적이라서 버리고 이 방법도 비효율적이라서 버리고 이렇게 버려서 그냥 제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방법들만 추려놓은 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오답노트 공부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오답노트 공부법을 시작한다면 시행착오를 겪을 거고 이 방법은 좀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세요. 본인들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방법은 버리는 게 없고요. 본인이 개념 정리가 가장 잘 되는 게 가장 최고의 오답노트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오답노트를 써보면서 수학 오답노트를 정리해보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오답노트에서 오답 분석이 잘 되고 개념 정리가 잘 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오답노트 방법이 되는 거죠. 형식이 정해진 오답노트는 없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오답노트를 많이 쓰는 과목이 수학이겠지만 본인들이 수학 오답노트를 쓸 때 이거 오답했으니까 그냥 한 번 더 푼다는 생각으로 한번 써보자 라고 손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어디가 틀렸고 어떤 부분에 대한 오답을 어떤 개념을 통해서 보충할 것인지를 직접 생각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오답노트인 거예요. 그리고 오답노트를 정리를 했으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봐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틀린 문제를 오답노트를 정리했으면 다시 풀면 맞거나 혹은 좀 더 나아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오답노트 썼다 나는 오답 정리했다라고 끝내버리면 그건 오답노트를 쓴 의미가 없거든요. 본인이 오답노트를 썼으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세요. 본인이 풀어서 맞았는지 틀렸는지가 혹은 본인이 전보다 더 나아졌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답노트를 그냥 정리만 해서 끝내지 마시고 틀린 문제는 반드시 다시 한번 풀어드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되게 막연한 얘기인데 제가 생각하기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던 방법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오답노트 공부법 잘 찾으셔서 공부하는데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